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우선 영상을 아까 업로드를 미리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음향이 빠져 버렸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불편을 좀 끼쳐드린 것 같아서 일단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네, 빨리 촬영을 해서 바로 업로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한 번씩 이런 실수를 자초하는 것 같아요. 저 혼자 고생하려고 하는 거죠. 자, 바로 들어가면 일단 어제 그리고 오늘 증시가 전강 후 약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강 후 약의 장세는 거의 하락장에서 많이 나오는 시그널이죠. 하락장에서. 왜냐면은 뭐 메이저들도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시장을 계속 개파락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쪽에서는 매도를 할 기회조차도 없어요. 같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전강 후약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일단 시장 자체에 체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래요. 체력은 곧 수급입니다.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기에는 지금 그 지수 자체가 고가권에 있으니까 지속적인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쪽에서는 뭐 기존의 수급이 좀 약해졌다가 다시 올리고 뭐 위에 약간의 차익 실현 후에 다시 올리고 하는 당분간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일 미국 뉴욕 증시를 보면은 일단은 뭐 국내 증시랑 비슷하게 실적 발표를 좀 앞에 두고 다소 위아래로 출렁이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고가권에 있다 보니까 수급의 혼조세가 좀 보입니다. 매도세와 매수세가 부딪히는 그 가운데 약상승으로 일단 마감을 했고, 좀 특이사항으로는 어제 이제 이란의 원유 즉 그 이란에서 원유 수입을 하는 국가 8개 국가에 원유 수입을 제한을 하겠다라는 말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죠. 70불에서 75불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급등을 하게 됨으로써 관련 주식들이 시간 외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죠. 예를 들면 저가 흥구석유라든지 SH 에너지, 뭐 중앙 에너비스 등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서 상한가에 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단기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선 쪽은 조금 더 수급을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조선 섹터가 그나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내 증시는 보면은 일단은 정강 후약의 모습이었고 반대로 코스피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반대로 코스닥하고는 일단은 뭐 첫째로는 수급이 다소 불안한 모습이 있어서 지속적인 제한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간의 강세를 보였던 자동차 섹터는 여전히 수급이 괜찮습니다. 여전히 수급이 괜찮고 언급드렸던 자동차 부품 회사들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지속 홀딩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IT 섹터가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폴더폰 출시 연기에 악재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이제 뭐 단기 수급 이탈 정도, 단기 약세를 보이고 관련 폴더폰 관련한 주식들이 좀 비교적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반대급부로는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이쪽은 어제부터 초급등, 초강세를 좀 보였어요. 정부의 이제 반도체, 바이오, 뭐 이제 친환경차 육성 뭐 3대 정책을 했는데 거기에서 강하게 탄력을 받은 거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죠. 이거는 삼성전자의 투자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오늘까지 일단은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IT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는 강한 흐름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그 밖에 보면은 일단은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신라젠 즉 코스닥 바이오 시총 상위
바이오는 일단 상승 플러스 수급이에요. 수급이 네 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이어져서 이쪽 섹터에 온기를 좀 줘서 제약바이오가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라이브에서 강조드렸던 사료죠. 오늘 시초가에 잡아야 될 쪽이 사료다라는 거는 일단 돼지열병 관련해서 뭐 기사가 뭐 한번 볼까요? 이제 여러 가지 기사가 있는데 이거는 장 끝나고 좀 나온 기사입니다. 돼지 열병으로 연내 1억 3천만 마리가 사라질 것. 전체 생산량의 30%라고 하고 뭐 아직도 이건 심하죠. 이제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오늘 아무래도 이게 급등을 할 이유는 무안공항으로 입국을 한 사람이 돼지 열병에 감염된 돼지로 만든 소세지를 가지고 입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이 돼지 열병에 걸려서 죽은 고기라든지 이런 열병에 걸린 고기를 먹고 남은 잔반을 돼지에게 먹이면 돼지가 돼지 열병에 걸린다라는 게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 사료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어요. 덩달아서 또 어제 덜 오른 양계 쪽 뭐 체리 브로라든지 뭐 23% 올랐는데 이런 쪽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일단은 뭐 미래생명 자원을 언급을 했는데 좀 다소 아쉽습니다. 다소 아쉬운 게 초반에 좀 네, 강한 흐름을 좀 우성 사료가 좀 강해서 우성 사료를 좀 언급을 드렸으면 아무래도 네, 상한가를 보실 수 있었는데 미래생명자원이 그나마 조금 약한 흐름을 보여줘서 조금 아쉬운 네, 흐름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가 좀 상승했던 항공주 그리고 이 관련된 우선주들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그래서 약간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일단 뭐 지수를 보면 나스닥 선물은 다소 지금도 혼조세를 보이네요. 혼조세를 보이고 외환은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1142원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인데 항상 말씀드리지 어제도 언급한 부분이 자동차는 오히려 좋다. 환율이 올라가면 자동차는 오히려 이익폭이 늘어나니까요. 그 밖에 중국 소비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는 환율이 또 올라가면 또 불안한 모습이 좀 있으니까 계속 네,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환율이고요. 그다음에 원재자 쪽 이 석유가 거의 74달러, 75달러의 원유 가격이 지금 육박하니까 관련된 주식을 좀 봐야 되겠죠. 항공주 쪽은 갈수록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조선 쪽을 다시 한번 봐봐야 될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일단은 이제 코스피는 그나마 좀 양호했어요. 둘 다 지수로 보면은 전부 다 정강 후약인데 장 중반에 이제 약간의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좀 보였고 일단은 수급적으로 보면은 이제 웨이는 소폭 사주었고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좀 빠졌죠. 이런 부분. 근데 수급적으로는 크게 지금 뭐 웨인의 이탈은 없었습니다. 웨인의 이탈은 없었는데 이 코스닥 쪽에 수급이 좀 다소 좀 약한 흐름이 좀 아쉬워요. 코스닥 쪽에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좀 강하게 캐리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메이저 수급이 제약바이오 쪽에 좀 다소 약한 거, 즉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만 좀 끌어당기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기관들 수급이 좀 들어와야 돼요.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기 때문에 강한 흐름을 못 보여주고 있고 이 수급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 코스피를 봤을 때만 이제 메이저 수급이 동시에 들어온 거는 이 운수 쪽만
강하게 들어왔고, 전기야 한쪽이 사고 한쪽이 팔았으니까 이거를 수급이라 하기도 좀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수급은 이 정도로 보시고, 지수를 보는데 먼저 나스닥. 일단 어제 뭐 나스닥 굉장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도 뭐 하락 출발을 해서 국내 증시랑 똑같아요. 어제는 다행인지 뭐 나스닥이 하락 출발을 해서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그나마 국내보다는 강한 흐름이죠. 그나마 강한 흐름이고, 일단은 캔들을 돌려놨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가는지. 근데 지금은 계속 차트를 보더라도 비중을 확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봐야 돼요. 이걸 돌파하는지, 신고가가 강하게 뚫고 눌리고 조정하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게 나오면은 지속 상승이죠. 근데 이게 나오지 않으면은 단기적인 매물 출회가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일단 반도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이어지고 있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일단은 머크 일단은 바닥 잡아줬고요. 화이자 아직은 모르겠네요. 화이자는 존슨 앤드 존슨 바닥 잡아준 모습이고, 길리어드도 모르겠어요. 지금 뭐 미국 제약 섹터 뭐 아이쉐어, 나스닥, 생명공학을 보더라도 일단은 잡고는 있는데 약간 약합니다. 아직은. 이래서 강하게 돌려주는 모습이 딱 나와주면 국내 제약바이오가 한 번 정도 탄력을 볼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다소 약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국내 업종으로 먼저 보면, 코스피는 오늘 외인이 좀 강하게 하이닉스라든지 시총상위 현대차 등등을 좀 장 후반까지 매수를 하면서 좀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캔들 모양은 나쁘지 않아요. 캔들 모양은 나쁘지 않고, 여기서 내일 미국 증시만 괜찮다면 다시 올라갈 모양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수 자체로는요. 네, 코스닥이 좀 다소 불안해요. 코스닥이 다소 불안한 흐름이다. 이게 꺾여서 이걸 못 올리면 이 이평의 눌림에 맞고 내려와요. 그때는 깊게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네, 좀 불안하게 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오늘 먼저 항공주 먼저 보겠습니다. 한진칼. 이게 어제 자리가 변곡이에요. 변곡 자리고, 이 자리에서 항상 똑같아요. 이런 도지 구간에서는 이게 위로 가면 강하게 가는데 아래로 가면 또 강하게 빠집니다. 이제 뭐 지금 자리에서 빠졌다고 매수가 아니라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매수도 아니에요. 여기까지 내려오는지,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는지 확인을 하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당분간은 또 한진카를 안 보겠습니다. 당분간은 한진카를 안 보고 이슈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네, 체크를 해볼게요. 너무 변동성이 너무 커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조선내화, 최근 뭐 올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면서 이렇게 단 한 번도 반등 없이 밀리는 종목을 너무 보기 드물 정도입니다. 일단은 저는 손절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같고, 아무래도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런 라인에 손절을 할 예정이에요. 한 9만 2천 원 라인에서 뭐 약손절 정도 할 예정인데, 이 정도로 빠지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는 이렇게 초급등을 시켜서 뭐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60% 급등을 시키고 지금 34%를 뺐거든요. 34%, 34%. 여기서는 원래는 반등이 나와야 될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어제까지입니다. 이 5일 동안 판 주체가 대주주예요. 대주주가 지속적으로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대주주가
세력이 돼서 팔아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네, 아쉽고요. 물량이 적은 종목에서 대주주가 많이 판 건 아닌데 약 한 50억 정도 팔아먹은 것 같아요. 5만 주를 팔았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물량이 대주 쪽 물량이 조금 더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단기 반등 나오면 맥스를 11선 잡고, 이거는 맥스를 11선 잡고 일단은 올라가면 이 선부터는 다 매도해서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이제 매수가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손절 아니면은 약수익으로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네, 심합니다. 심해. 원래는 7일 아니면 9일 안에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나와요. 근데 이거는 너무 심하게 밀린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 그 외에 뭐, 하나우는 그나마 좀 강했네요. 아시아나, 항공, 오늘 좀 밀리는 모습. 그리고 내일 뭐 11선까지는 한번 밀릴 수도 있겠네요. 아시아나, IDT 똑같이 밀리는 흐름이 전반적으로 다 나왔어요. 지금 항공주들이 변동폭이 상당히 커진 모습입니다. 그 밖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수급 양호하게 가고 있고, 이 돌파 흐름에서 그냥 네 가고 있네요. 예전에 카카오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죠. 이 돌파 구간에서 위로 조정받는 모습. 근데 삼성전기도 예전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자리에서 눌렸다가 가는 모습이 나올 거고. 자, 신라젠이 수급이 조금 돌아오는 모습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거래량으로 돌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21선 안착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72,000원까지는 또 무난히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에클론 지금 돌파를 시켜놓고 위에서 조정을 받죠. 이 구간 지켜주면 돼요. 지켜주고 해서 급등을 시켜서 이런 구간을 돌파를 하면 네, 추세 상승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도 괜찮은데 이거는 진입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거래량이 터져야 진입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케어랩스 바닥권에서 움직이는데 유비케어라는 종목이 있어요. 유비케어가 똑딱이라는 이런 어플을 쓰고 있고, 같은 비슷한 업종의 종목인데 굉장히 강하게 치고 가고 있죠. 그렇게 되면 동종 업계 케어랩스도 한 번 정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이제 기다렸죠. 여기서 이 저항이 만들어지는 구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저항은 바닥권에서 만들어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구간에서 네, 수렴했네요. 분봉상 수렴을 했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움직일 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추세는 상방이기 때문에 위로 가주길 바라면서 한번 보는 거고요. 마니커 이때 어제죠. 어제 들어가서 네, 이제 홀딩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로보로보에 이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 네, 희망이에요. 희망한다. 로보로보의 이런 단일가 이후 상승을 희망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공략했던 미래 생명자원이에요. 미래 생명자원인데 오늘 다행히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가 2%권 네, 낮게 출발을 했죠. 낮게 출발을 했고 충분히 기회까지 줬기 때문에 이거는 웬만해서는 다 수익 얻으셨을 것 같고, 물리는 사람이 없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뭐 우성 사료가 상한가를 가서 내일 뭐 갭을 한번 띄울 수도 있는 구간이니까 뭐 내일까지 사료 쪽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까지 사료 관련해서요. 그리고 오늘 체리브로가 좀 크게 상승을 했죠. 체리브로가. 근데 이런 애들도 이거 저항을 뚫어야 가는 거고, 못 뚫으면 또 밀릴 거예요. 일단 대장은 마니커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지바이오는 오늘 밀렸고, 이제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있는 관건이니까
네, 그렇게까지만 보면 되고요. 아직은 돼지 쪽이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애경사면 너무 안 갑니다. 너무 안 가요. 일단은 121선 장기 이평을 돌파 후 지그재그 하면서 이렇게 수렴해 가는데, 다행히 오늘 정말 천만 다행인 거는 이 저가를 종가상 이제 올려줬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깼으면 생각이 많아져요. 제가 이렇게 되면 생각이 좀 많아지죠. 일단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기관의 매도만 없으면 종목이 살아나는데 기관이 자꾸 파니까 힘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세와 PNC, 오늘 아까 이제 첫 번째 영상 찍을 때만 해도 시간 외에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간 외에서 한 8억 정도 거래가 됐어요. 보면은 이거 물량을 제가 봤을 때는 가져간 겁니다. 세력이 샀어요. 세력이 안 샀으면 이렇게 못 올려요. 3만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는 세력이 한번 걷어간 물량이 10만 주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고요. 10만 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의도적으로 눌러버리는 게 10만 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시간에 올렸다가 밀리니까 겁나서 던지는 물량도 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레벨업이 한번 돼도 될 구간이에요. 거래량 죽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래량 죽고 밀리면 11선에서 반등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아모레 퍼시픽, 뭐 전반적으로 화장품주 수급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수급은 나쁘지 않고 흐름도 나쁘지 않으니까 보는 거는 큰 무리 없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큰 무리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좀 아쉽네요. 시간에 강하게 해서 내일 저항을 뚫어줬으면 했는데. 자, 다음으로는 뭐 현대차 한번 보면 괜찮아요. 모습이 이렇게 갭 올려놓고 흐름, 그리고 기아차도 괜찮으면 당연히 만도, 현대, 위아 다 양호하게 흐름 보이고 있을 거고, 지금 서현 이화는 분명히 어제 11선에서 매수를 계속 하시라고 제가 몇 번 언급드렸는데, 얘가 11선 타고 가네요. 11선. 오늘도 11선 근처면 한 6% 정도 됐을 것 같고, 11선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21선인데 이 언저리로 해서 끌고 가버리니까 이거는 매수하기가 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단기적으로는 만원까지 끌고 가겠죠. 흐름이. 대유 AP, 이것도 흐름 괜찮아요. 어차피 실적이 좋아질 거니까. 펠리세이드랑 이런 쪽에 가죽 시트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자화전자, 다소 좀 많이 밀렸습니다. 기관이 예를 들어서 이때 뭐 장기평 저항에 맞았을 때 기관이 다 팔고 있는데 120선 타고 이렇게 돌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실적은 네, 나쁘지 않으니까 많이 밀렸다고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가 바닥권이고요. 주가 바닥권에서 카메라 모듈은 작년에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지금 늘어난 부분이니까 실적은 기본 컨셉만 보더라도 24억이면 작년에 적자죠. 51억 적자, 24억. 딱 하나 안 좋은 거,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12월보다는 매출이 늘었다. 다시 감소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넘어갔다라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실적으로는 네,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겁낼 구간은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제자리 찾아갈 거고요. 그리고 인터플렉스 13,800원에 1차 본다 했는데 오늘 13,850원에 좀 1차로 좀 잡아 봤습니다. 11선 반등 노렸고
20일선 깨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물량을 축소하고 더 아래를 봐야 될 거예요. 더 아래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물량 조절을 하면서 조금 우상향 기조로 가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 일단은 뭐 지켜보도록 할게요. 워낙 오늘 폴더폰 관련주가 다 빠지다 보니까 이런 주식들도 다 빠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보는 게 우리 기술 투자, 내일 보고 있습니다. 내일 보고 있고, 얘도 시간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네요. 위아래 위아래. 일단은 뭐 비트코인이 지금 볼까요? 오늘 비트코인이 650만 원까지 올랐어요. 보면 오늘도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을 해 가고 있고, 이날 이 시점에 이제 우리 기술 투자가 이때 거의 상한가 안착했다가 풀렸죠. 그 구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지속 상승을 합니다. 얘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구간까지는 한번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힘의 응축이 지금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절대 한 방에 이렇게 쉽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흔들고 털고 흔들고 털고 하면서 움직일 거고, 내일은 단기 이런 고점에 대한 돌파 구간이에요. 이 고점이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단기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 진입할 생각이고요. 일단 오늘 1차적으로 이제 단기 분봉상 이런 직전 시그널을 한번 테스트 한번 했어요. 테스트하는 물량이 한번 들어와서 못 뚫었죠. 이게 뚫어야 되는데 못 뚫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봉상 이게 강하게 뚫는 모습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이거 일단 이거 뚫으면 한번 보는 거고, 이거 뚫으면은 이제 더 강하게 가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눌리더라도 저는 이 추세를 다 만들어서 이제 급등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속 관찰 해 보면 좋고, 다시 말하지만 코인 가격과 연동해서 보시면 이 주식은 기회가 많은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휴림 로봇, DST 로봇에서 사명이 또 변경이 됐네요. 휴림 로봇으로. 일단 오늘 로봇주들이 전반적인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로보가 변동성을 확대했죠. 그래서 내일 로보가 뭐 상승을 한 번 정도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워낙 고가권이니까. 그러면 그간 탄력이 좋았던 뭐가 될까요? 휴림 로봇 이름 바뀌었으니까 얘도 뭐 단기판 반등은 있겠죠 내일. 그리고 오늘 삼익도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조금 약한 흐름을 보이고 수급도 없고 해서 내일 휴림 로봇 쪽을 한번 관심으로 가져보고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 뉴로스라든지 뭐 미코, 수소차 내일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이제 어제 매도했으니까 내일부터 좀 매수를 진행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수소차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콘텐츠리 내일 돌파 구간인데, 오늘 보면 수급에 의한 상승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어떤 분이 물어보셔서 매도냐 아니냐 물어보셔서 매도하지 마라 했는데, 일단은 수급 괜찮은 상황에서 내일 돌파예요. 내일 돌파 나오면 내가 단기 레벨업을 할 거니까 내일 강하게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돌파가 나오면 따라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중간에 이 음향이 좀 잘못돼서 음향 녹음이 좀 그래서 좀 늦게 영상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도 현금 비중만 유지한다면 항상 기회는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보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